자, 오늘은 20페이지 원자 분자부터 보고요. 시간이 좀 이온까지 좀 나갈게요. 이하면 단어는 되게 많아가지고 써보려고요. 지난주에 이제 원소 원자 분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원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기본 성분인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원자는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을 때 원자를 말하는 건데, 그 물질이라는 건 분자거든요. 분자를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를 말하는 거고요. 분자는 중요한 건요, 성질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물의 성질,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데, 물은 푸른 염화 코발트를 붉게 만드는 거예요. 니네 맞지? 그렇지. 그래서 물이라면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석회수를 흐리게 만드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단위를 분자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가 합쳐져서 분자가 되는 거니까, 분자가 가장 작은 입자가 되겠고 기본이 되겠고, 원자들이 합쳐져서 분자를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수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가 합쳐져서 수소라는 기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걸 H2가 되겠죠. 그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만약에 수소와 산소가 있어. 그래서 H2O가 물이 됐어. 그런데 이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라는 건요, 얘가 뭐 예를 들면 수용액 상에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분자가 예를 분리돼. 예를 들면은 물 분자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면은 수소이온, 그다음에 수산화이온,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를 띄면은 양이온, 마이너스를 띄면 이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온이라면 정기적인 성질을 띠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뒤에 가서 할 거고요. 예를 들면 수용액 같은 데서 가만히 있을 때는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으로 쪼개지는 건 아니고요. 수용액 같은 데 뭔가를 녹였다. 예를 들면은 염화나트륨,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는 염화 나트륨이라고 읽는데 이따 배울 거예요. 뒤쪽부터 해서 염화 나트륨 이렇게 읽는데, 얘가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라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나눠져요. 이게 나트륨 이온, 이제 염소 이온인데, 염화 이온 우리 이제 이따가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질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원자가 합쳐져서 분자가 만들어지고, 분자가 예를 들면은 수용 상태에서는 양면과 음면으로 쪼개진다. 이거를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자, 원자 보면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되는데 거기다 밑줄 해놓고요. 물질은 우리가 이제 우리 눈에는 그냥 다 단일하게 보이지만, 이 뭐 예를 들면 칠판이든 뭐 여러분들 갖고 있는 뭐 종이든 책이든 아니면은 책상이든 현미경수, 작은 현미, 우리가 보는 그냥 학교에서 보는 그런 현미경 말고요. 이제 뭐 대학교라든지 실험실에서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보면은 모든 입자들은 이렇게 볼록볼록볼록하게 또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하나 입자들이 이렇게 이제 붙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고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다다다 붙어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액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랑 이렇게 꽉 붙어 있는 상태가 고체야. 근데 조금 느슨해졌어. 이거 액체. 손을 놔 떨어져. 기체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입자가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변하는 거고요.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체 상태, 칠판에서 고체 상태들은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이런 입자들을 이제 우리는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현미경 수준으로 보면은 원자들로 돼 있다, 표면들이. 그래서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보면요, 원자 핵과 전자라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원자를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과학에서는 모형으로 표현을 하는데, 원자 모형을 할 때 가운데 원자 핵이 있다고 하고 플러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원자 핵이야. 원자가 가지고 있는 핵. 원자 핵은 원래 몰라도 돼요.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어떤 입자들로 또 구성되어 있다. 사실은 원자 자체도 더 이상 쪼개지는 게 아니라 더 쪼갤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런데 우리는 안 배워. 중학교에서는 그냥 원자가 가장 작은 기본 입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원자 핵과 그 다음에 원자 핵을 주변으로 돌고 있는 전자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 핵은 양을 띠고 있고 양전하를 띈다고 해요. 양전하. 전자는 음전하를 띈다고 해요. 그래서 원자 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가 띄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서로 다른 극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탈출하지 않고 얘한테 잡혀가지고 전자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원자 안에서 원자 핵과 전자의 구성은 우리 태양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이라는 큰 항성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 수금지와 목도 천해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네, 이상하게도 희한하게도 자연계가 거시적으로는 태양계처럼 어떤 항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성들이 돌고 있고요. 미시적으로 굉장히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미시적으로 원자 단위로 쑥 들어가 보면요,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궤도를 돌면서 또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어쨌건 기본 모형은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인력이 잡혀가지고 돌고 있다. 알겠지? 그러면은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 공간이 어떻게 돼? 꽉 차 있을까? 태양계처럼 생각하려고 그랬죠. 그냥 비어 있어요. 여기는 다 비어 있고. 사실은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여러분 대학이나 이런 데 가면 전자들이 이렇게 궤도를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그냥 빈 공간을 계속해서 채우면서 돌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원자 핵을 중심으로 그냥 궤도 형태로 돌고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다 빈 공간이다. 그렇지? 그래서 태양계 같은 행성 모형으로 이제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돌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빈 공간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원자핵은 양전하를 띈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원자 중심에 위치하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세 번째 줄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되어 있고요. 전자는 먼지 같은 존재고 질량이 거의 무시해도 돼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먼지 같은 애기 때문에 티끌 먼지 같은 애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고요. 태양계에서도 태양이 전체 질량의 99.999%를 차지하고 나머지 행성들은 그냥 무시해. 태양 같은 경우 지구의 한 100배 정도 돼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질량 무시하고. 그런 마찬가지로 원자에서도 원자핵이 대부분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질량은 그냥 무시한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과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는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만들어져 있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것만 메모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약이라고 표현할 때는 땡땡을 이렇게 써주잖아.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으로 생각을 해요. 자, 오른쪽에 전자는 음전하를 띈다. 음전하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원자핵 주위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연속적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자의 질량은 무시한다고 말씀드렸고 전자의 전하량만 볼게요. 전자는 밑에다가 이것만 써도 돼요. 전자의 마이너스 1로 우리가 숫자로 환산할 때 마이너스 1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앞으로 수소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모형들을 많이 볼 건데 수소 같은 경우는요. 수소는 플러스 1이라는 양전하를 중심으로 전자가 한 개 돌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따가 할 거야. 수소 다음이 2번이 헬륨인데 양전하라는 양전하 2개짜리가 를 중심으로 전자가 2개가 돌고 있어요. 리튬이 3번이고 양전하가 3인데 그러면은 전자가 몇 개 돈다? 3개 돈다, 그지? 그래서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 상태예요. 전기를 띠지 않아. 근데 전기를 띠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용액 상태에서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라는처럼 이온화가 됐을 때만 전기를 띠는 거야. 그러면은 원자는 전기를 띠지 않다, 전기를 안 띈다고 그랬죠. 중성 상태에. 그래서 이 숫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플러스 3이면 전자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3개. 막 플러스 2면 마이너스 1이니까 2개. 플러스 1이면은 마이너스 1이 1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치? 예를 들면은 여기 어떤 숫자가 있고 플러스 11이야. 그러면 전자가 몇 개 돈다? 몇 개? 11개가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몰라도 되는데 안쪽에 2개가 돌고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복잡하니까 10개. 복잡하니까 7개. 플러스 7. 그러면은 전자가 7개가 돈다는 소리고요.
그냥 이렇게만 해놨어요. 첫 번째 궤도에서는 첫 번째 안쪽에서는 2개까지만 들어가요. 왜냐하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가시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8개까지 들어가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 채우면은 7개가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7이니까 전자 마이너스 1짜리가 곱하기 7개가 들어가겠지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법칙을 정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전자의 개수는 원자 핵에 있는 양 전하량만큼이다. 알겠지? 2번 원자의 특징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2단원까지 이어지는 파트라서 전기까지 굉장히 어려워요.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자 핵의 양 전하량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가 정해진다. 그리고 그거는 태초에 그냥 순서대로 빅뱅이라고 해서 알지? 우주가 대폭발하면서 생긴 원소 순서대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 탄, 질산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원자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순서가 원자 핵이 하나씩 원자 핵의 전자량이 증가하는 순서거든요. 한번 몰라도 되고 전자의 개수와 같다.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와 같다.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중성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자는 무조건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돼. 그리고 물에 녹았을 때, 수용액 상태일 때만 이온이 된다. 뭐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그랬죠.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양 전하량과 전자의 총 음전하량이 같다 돼 있는데요. 거기다 밑줄 쳐놓고요. 총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체, 합 이런 뜻이잖아요. 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원자의 전하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밑에 식으로 정리를 한다면 원자의 전하는 원자 핵의 양전하량 더하기 전자의 총 합계란 뜻이지. 같고요. 원자의 전하는 제가 아까 전에 중성이기 때문에 0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다 중학교 수학 다 했을 테니까, 그치? 양수, 음수 배웠잖아. 쉽게 생각하면 0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플러스 3이야.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이너스 전하라는 거는 전자의 전하는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짜리가 몇 개가 있느냐를 따지는 거야.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 수학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양수, 음수. 자, 3번. 원자는 크기가 매우 작고요. 뭐 당연한 거겠죠. 수소 원자 1억개를 한 줄로 늘어놓아야 길이가 1cm 정도라니까 굉장히 작겠지. 작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번째, 원자 핵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 매우 작고요. 여기다 밑줄할게요.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여기다 밑줄 놓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태양계 같은 행성 시스템을 행성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다 비어있는 공간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이 대부분 차지한다. 알겠지? 빈 공간이고 질량은 원자 핵이 다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우리 플러스 강의를 일단 볼 건데 잠시만. 돌탄 또 나왔어요. 네. 고대 원자 개념부터 다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지난주에 입자설이라고 해서 데모크리토스가 입자설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입자설을 주장했는데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입자설을 무시하고 사원소설을 주장해서 고대 서양 세계, 서양 중세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했잖아요. 어쨌건
다시 현대과학이 들어와가지고요. 아, 데모크리토스가 주장했던 입자로 돼 있다는 거, 물질이 기본 입자로 돼 있다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게 이제 다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뒤늦게. 그리고 이제 그게 돌턴의 원자설로 발전한다라는 것인데요. 돌턴의 원자설은 이제 나중에 우리 화학 시간이나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울 거니까 몰라도 되고요. 돌턴이 그냥 어떤 사람이냐면 18세기의 영국 과학자고요. 우리가 보일의 원소설 기억해요? 네, 보일의 원소설, 그 다음에 원소설을 최초로 증명한 사람이 라부아지에라는 프랑스 사람이었어. 그 다음에 요 뒤를 이어서 18세기에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소 하나하나보다는 어떤 물질을 이럴 때 원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원소보다는 원자. 그래서 현대에서는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화학이 만들어지게 돼요. 기본적으로는요, 모든 물질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게 돌턴의 원자설이고요. 물질은 혹은 뭐 분자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항상 일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진다는 건데, 그런 건 나중에 배우시도록 하고, 어쨌건 돌턴의 원자설 간단하게 언급만 할게요. 오늘은 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4원소설이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물질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쪼개어 나갈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은 사람 같은 경우, 아니 사람은 좀 그렇고 생물이 만약에 죽어요. 그러면 죽어서 어떤 뭐 계속해서 분해가 되면은 뭐 원자까지 해서 남을 거 아니야. 탄소 원자든 수소 원자든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원자가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람이나 생물이 죽으면 없어진다. 결국에는 없어지고 소멸해 버린다는 이런 이제 영혼만 남는다. 이런 개념이라서 현대의 과학과는 안 맞지, 그지?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는 이제 굳이 말하면 입자설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해서 쪼개지는 거기 때문에 연속설이라고 해요. 어떤 물질이 빈 공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쪼개지다 보면 없어진다라는 개념인데 몰라도 돼요. 밑에 돌턴의 원자설만 한번 밑줄을 긋게요.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한테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나눌 수 없는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현대적인 원자 개념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을 이어서 계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원소설이니 뭐 4원소설이니 1원소설이니 많은 걸 배웠지만 중요한 건요, 데모크리토스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중등과학에서는 필요 없다. 그냥 그런 역사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3번,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되는 현상 한번 볼게요. 물 50ml와 에탄올 50ml를 이제 섞어봐요. 그러면은요, 해본 경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실험을 해보면요, 부피가 줄어. 이런 건 또 어디서 해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은 콩이랑 좁쌀 같은 걸 섞어봐요. 콩 50ml랑 좁쌀 5ml 섞어봐요. 좁쌀 알지? 되게 조그만 거. 섞으면 100ml가 되는 게 아니라 콩과 콩 사이 공간에 좁쌀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100보다 훨씬 적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물질이 입자로 돼 있고 그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들이 많구나라는 거. 알겠죠? 이게 이제 물질 입자로 이루어질 때는 증거가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물과 에탄올, 액체이지만 얘들도 섞으면요, 섞여 들어가거든요. 물의 입자와 에탄올 입자 사이에 쑥쑥 서로 간에 이제 공간이 겹치기 때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줄어들어요. 전체 부피가 각 부피의 합보다 작은 까닭은 큰 입자 사이로 작은 입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밑에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가루 같은 것들 섞어도 마찬가지고요. 콩이나 좁쌀 같은 거 섞어도 마찬가지고요. 비눗방울도 마찬가지예요. 비눗방울도 하나의 입자로 돼 있는, 여러 가지의 입자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입자로 돼 있고 계속해서 입자가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 비눗방울 같은 거 여러분들 계속 불어봐요. 그러다가 팽창하다가 한계가 오면은 펑 하고 터지잖아요. 그치? 그 이유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이제 터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입자가 일정한 공간 안에 일정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애들을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문제에 한 번씩 나오긴 하니까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증거가 되는 현상들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과 에탄올을 섞었거나 뭐 콩이나 좁쌀 같은 걸 섞었거나 아니면은 뭐 풍선을 불 때나, 풍선 불 때도 계속해서 커지다가 뻥 하고 터지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눗방울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2번이 이제 원자 모형인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배운 것들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를 우리가 이제 모형으로 표시하는 걸 원자 모형이라고 하고요. 원자 중심에는 원자핵, 원자핵 주변에는 이제 전자를 배치할 거예요.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니까 전자핵의 수는 1이다. 아까 했죠?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의 모형이 플러스 3이니까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니까 전자핵의 수가 3개다. 왜? 전자는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기 3에서.
탄소는 플러스 6이니까 전자의 개수가 마이너스 1 곱하기 6 해서 6개. 산소는 플러스 8이니까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8이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8에서 8개. 알겠죠? 그래서 이 원자핵의 번호가 양성자 번호라고 해가지고 원자핵 번호기도 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보통 여러분들 뭐 원자 순서대로 많이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던데 주기율표 그지? 벌써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20번까지는 외우라고 하잖아요. 그죠? 모르니?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13번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혜리의 분탄 질산푼에 이런 식으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들어봤죠? 네온가스, 네온 기체, 그치? 네온 사인.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나마알.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청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21페이지 제일 밑쪽이나 20페이지 밑쪽에 써주셔도 되고요. 같이 해볼게요. 자, 원자 번호라고 해가지고 태초에 그냥 생성된 순서대로 원자 번호 1, 2, 3, 4 빅뱅 이후에 생성된 순서의 원소가 5, 6, 7, 8, 9, 10, 11, 12, 13번. 그리고 앞에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원소는 총 몇 개? 118개. 그죠? 118개고 한 약 120개 정도 되고요. 90개가 자연계에서 왔고 나머지 20개는 현대적으로 만든 거고 그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주기율표인데 그거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자, 원자핵의 자, 써볼게요. 원자핵 전하량. 원자 번호에다가 플러스만 붙이면 돼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7, 8, 9, 10. 지금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알파벳 배우듯이 화학의 일종의 알파벳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해놔야 나중에 3학년 때 화학 반응식도 만들 수 있고 화학 반응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칙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외우셔야 돼요. 전자계수. 자, 전자계수는 몇 개일까요? 2개. 여기 플러스 1이니까 1개. 그치? 똑같아요. 원자 번호 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전자의 총, 이 총이 굉장히 중요해. 전하량 마이너스 1, 1개니까, 그지? 전자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 1개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2개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원자의, 이건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전하는 어떻게 된다? 0, 0,
0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집에 보통 산소 많이 나오고요. 앞에는 뭐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억할 수 있고 산소 많이 나와요. 산소. 그래서 원자핵 전하량 8개 플러스 8이 있다. 산소 잘 기억해 두고요. 나트륨도 많이 나와. 11.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모른다기보다는 어쨌든 나트륨 많이 나오고요. 산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소 밑으로는 기본적으로 다 나와. 그런데 산소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쪽 뒤쪽에서는 나트륨이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 오른쪽에 1, 2,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설명까지. 1, 2, 3번. 자, 1번은 양전하를 띄는 거는 이제 원자 핵 부분, 가운데 부분 A가 되겠죠? 음전하를 띄는 건 전자 B가 되겠고요. 여기서 그냥 질문하는 거 했는데 전자가 지금 4개 있잖아요. A의 양전하량은 얼마다? 플러스 4가 되겠죠.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는 건 A가 되겠고 원자의 주위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는 전자 B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잘 기억해 두시고 질량은 A가 대부분 다 가져간다. 그 다음에 A와 B 사이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알겠지? 그럼 이거 지금 화면에 있는 걸로 봤을 때 저 베릴륨인 거예요? 그렇죠. 4번. 맞아요. 잘했어. 이번에 1번.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2번. 원자핵의 양전하량은 전자의 총 음전하량과 같다라고 해야겠죠? 틀렸어. 3번. 원자핵의 양전하량과 전자의 개수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죠? 네. 118가지가 있는 거겠지. 정확하게. 3번. 헬륨은 플러스 2예요. 그래서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전자의 개수는 2개다. 그지? 뭐 그림만 보고도 찾을 수는 있어요. 탄소는 플러스 6이고요. 전자의 개수는 6개가 돌고 있고요. 산소는 8개, 플러스 8이 되겠고요. 디귿. 마그네슘은 이제 플러스 10이고 전자의 개수가 12개. 세란여도 봐도 되고, 그지? 네, 왼쪽에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그래서 전자의 총 음전하량의 크기는 원자의 양전하량의 크기만큼이다. 개수를 따질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게 오늘 포인트였어. 자, 이번에 분자 볼게요. 분자는 이제 원자들이 합쳐져가지고 정말 어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물질을 이루는 거다. 원자가 아니라 분자인 거야. 분자. 알겠지?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분자. 공기 중에 있는 수소,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인 거야. 그렇죠? 그리고 물, 분자. 여러분들도 분자 덩어리들로 돼 있는 거겠지. 분자, 독립된 입자로 존재해서 물질의 성질, 성질이라는 동그라미 쳐놓고요.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적은 입자 밑줄에 놓으세요. 성질 동그라미 놓고. 그래서 문제 지문에 항상 나와요. 분자는 성질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원자는 기본 입자, 그 다음에 원소는 성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지? 다시 원소는 성분이라고 있어야 되고요.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그 다음에 분자, 항상 성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돼요. 알겠죠? 성질, 동그라미. 첫 번째, 원자가 결합해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렇겠죠? 네, 분자의 종류가 원자의 종류보다 훨씬 많겠죠? 원자를 레고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레고 조각을 조립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자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요, 같은 원소로 돼 있어도 예를 들면 수소하고
산소 그리고 만약에 산소와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봐봐. 같은 원자로 돼 있지만요. H2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냥 원자 기호로 H2O 물이잖아, 그치? 얘는 물인 거 다 알죠? 근데 H2O2는 물이 아니라 과산화수소예요. 여러분들 뭐 상처 났을 때 이렇게 바르는 빨간 약, 요즘 바른지 잘 모르겠지만 쓰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가 합쳐져서 물이라는 분자 H2O가 됐다고 해석을 하는 거야. H2O2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가 합쳐지면요 과산화수소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말했니? 이거 읽는 거? 모르지? 얘는 관용적으로 이제 물이라고 쓰는 거고요. 이 과산화수소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요 과자가 초과라는 소리야. 초과, 그치? 여기 기본적으로는 우리 과학적으로 읽으면요 산화수소가 되는 거야. 산화수소. 근데 우리 관용적으로 물이라고 쓰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물보다 산소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라고 읽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그 약을 포비돈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CO와 CO2. CO는 일산화탄소고요. 얘는 우리가 잘 보는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산소 하나, 탄소 하나일 때는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뭐냐면 뭐 연탄불 같은 거 뗐을 때, 연탄불 여러분 잘 모르지만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캠핑 갔을 때, 글램핑에서 이렇게 사람들 뭐 이렇게 질식해서 죽잖아, 그치? 그런 거 뉴스에서 한 번씩 보잖아요.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을 잘못하면은 이제 그런 잘못된 가스가 나오는데, 이 일산화탄소가 산소와 결합하는 능력, 그러니까 적혈구라는 게 산소를 이제 결합해서 세포에다 전달해 주는 건데, 산소를 결합하는 능력보다 일산화탄소가 적혈구와 결합하는 게 더 세. 그래서 얘가 있으면은 산소를 결합하는 걸 막아버리고 일산화탄소 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숨을 못 쉬겠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기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기체예요. 이산화탄소는 잘 알겠지만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산화탄소, 그렇지? 그리고 우리 나중에 배울 텐데 광합성이라고 해가지고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자기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때 이산화탄소 기체를 써요. 대기 중에도 많고. 어쨌건 그래서 산소 하나, 탄소 하나가 있으면 일산화탄소, 산소 2개. 그러니까 그래서 이산화죠. 그리고 탄소 1개가 있으면은 일산탄소, 이산탄소 전혀 다른 물질이지.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종류가 같더라도 개수가 다르면 전혀 다른 분자가 되다. 알겠지? 분자가 다르다는 건 물질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을 하니까 당연히 분자의 종류가 원자의 종류보다 훨씬 많겠죠. 맞죠? 그리고 인위적으로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게 있는 시대가 되는 거지. 3번, 분자가 원자로 나눠지면 물질의 성질을 잃는 거고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분자였으니까 당연히 분자를 쪼개면 그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4번,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라도 원자의 개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분자라는 제가 보여드렸죠. 서로 다른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물과 강산화수소 아까 말씀드렸고,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산소와 오존도 있는데요. 산소와 오존도 보면요, 산소라는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O2가 되면은 산소예요. 산소 2개가 겹치면 O3라고 해가지고 산소 원자 3개가 합치면 오존이라고 하는데, 오존은 어디 있냐면 우리 대기 중에 오존층이라고 들어봤을까요? 오존층은 산소를 막아주는 되게 좋은 산소를 막는 게 아니라 태양의 강렬한 그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왜냐면 산소가 굉장히 조금 무겁고 밀도가 큰 애거든요. 그래서 얘가 2개보다는 3개가 당연히 더 무겁고 더 커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자외선 같은 해로운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오존층이 생기면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 대기가 조금 만약에 되게 흐리다, 그런 되게 옅다 그러면요, 태양 자외선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바로 방사선 같은 데 노출돼서 죽어버려요. 근데 얘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고요. 일반적으로도 우리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피부가 상하거나 하는 거 많이 듣잖아요. 그치? 엄마가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거 바르잖아요. 여러분들 놀러 갈 때, 그지? 그래서 하는 이유가 자외선 때문인데, 그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오존이 하늘에 있을 때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지상에서 예를 들면은 배기가스 같은 데서
잘못된 배기가스에서는 예를 들면 버스라든지 오토바이 같은 데서 잘못 연소된 가스에서는 이렇게 O3 오존 기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는 우리를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세포를 죽여. 독성이 있어. 굉장히 안 좋게 있죠. 지상에서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 안 좋아. 근데 대기 중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산소는 당연히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필요하고 연소할 때 불을 피울 때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산소 원자지만 두 개일 때랑 세 개일 때가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지. O2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고요. O3가 되면은 부정적인 효과가 많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원자라고 해도 분자는 원자의 개수가 달라지면은 다른 성질을 나타낸다. 오케이. 두 번째, 여러 가지 분자 모형 돼 있는데요. 뭐 색깔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뭐 시험 같은 데서는 컬러가 아니라 흑백으로 볼 거니까. 대신에 이제 모양을 한번 보시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같은 원자 두 개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두 개인데 보통 산소는 오른쪽에 보시면 물하고 있을 때 물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게 얘가 O고 산소고 조그만 게 H예요. 그래서 조그만 거는 이제 수소가 굉장히 작거든요. 작고 가벼워. 그래서 이제 작게 표현을 하고요. 이거에 비해서 산소는 덩어리가 굉장히 좀 큰 편이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크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큰 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O2가 되는 거고 모형을 나타낼 때. 근데 보통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큰 거는 산소 그리고 작은 거는 수소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해 주니까 맞춰서 그냥 쓸 수만 있으면 돼요. 조그만 거 두 개는 H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얘는 H2O. 근데 모양을 보시면요. 얘가 신기하게 희한하게 굽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팔 달린 것처럼. 그지? 그거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이제 구분형이라고 해가지고 배치 뭐 이렇게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학시간. 근데 어쨌건 얘네는 약간 팔 달린 것처럼 굽어져 있다. 그 정도만 그냥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CO2 같은 경우 산소를 중심으로 C가 두 개가 이제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보면 얘는 일자형으로 돼 있고 팔이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돼 있고, 그지? 그리고 H2는 약간 이제 굽어져가지고 앞쪽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모양을 보고도 여러분들은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얘는 H2O를 나타내고 얘는 CO2를 나타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다. 산소, 물 뭐 넘어가고요. 가산화수소는 이제 팔이 조그만 흰색 수소가 이렇게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밑에 내려가는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는 가운데 질소를 기준으로 이제 암모니아는 NH3거든요. 근데 N을 기준으로 얘는 뭐 뭐라고 해야 될까? 팔이 3개가 됐다 할까요? 손이 3개? 얘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사면체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면체 알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 이제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전자의 배치 때문인데 그런 건 지금 모르니까 어쨌건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여기 헷갈리는 게 여기 지금 안 쓰여 있는데요. NH3는 이렇게 생겼어. 자, CH4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메테인 가스는 가운데 C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H가 골고루 배열되어 있는 정말로 이제 정사면체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CH4랑 NH3랑 모양 달라. NH3 여기 지금 이쪽에 머리 위쪽에는 하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NH3는 팔이 3개 달린 거, CH3, CH4 메테인은 팔이 4개 있는 거. 그래서 혹시 문제에 이렇게 해서 가리고 팔이 3개 있어. 얘는 NH3는 문어처럼 생긴 건 NH3를 찾아야 되고 팔이 4개가 달려있어. 그러면은 CH4인 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공부가 돼야 되겠죠? 복잡하겠지만 아직은 우리 2학년에 있는 친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네, 오른쪽에 4번, 5번 한번 풀어볼까요? 좀 졸리고 힘들겠지만 뒤쪽까지 한번 나갈게요. 일단은
O3, 오존은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여러분들 그 옥시크릴 알아? 옥시크릴? 그 뭐예요? 그 락스 알아? 락스? 락스에 들어있어요. 락스 같은 데에 들어있어서 락스 어떻게 되니? 손 담그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지? 손에 이렇게 막 화상 같은 거 입어요. 굉장히 독성을 가지고 있는 데가 O3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빨래나 살균 표백하는 거 있지?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 락스는 좀 더 독한 거. 4번 분자에 대한 설명은 오른과 같게 있는데요. 1번 분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X가 되겠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는 원자라고 하고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가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성질이 들어가는지 잘 찾아봐. 2번 분자가 원자로 나눠지면 성질을 잃겠죠. 네, 맞아요. 3번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맞아요.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동그라미는 탄소, 뭐 어떤 거는 산소 이런 식으로 주어지니까 매칭을 해서 한번 써볼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가 1개, 산소가 2개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되고요. 메테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머리에 팔이 하나 더 달려있지? 뿔 같은 거 하나 더 달려있죠? 그래서 탄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4개, 조그만 게 수소예요. 과산화수소는 산소 2개, 그리고 팔이 위아래로 비스듬히 산소 2개. 넘겨주시고요. 자, 원소와 분자의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알파벳을 배운다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이제 원소 기호인데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 일종의 알파벳이다. 첫 번째, 현재 사용하는 원소 기호는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것을 바탕으로 나타낸다. 네,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원소 기호의 변차 보시면요. 제가 뭐 지난주 첫째 시간에 중세 연금술사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화학 실험을 한 거예요. 각자의 화학 실험을 한 거고요. 정해진 표준화된 실험을 한 게 아니라 각자 나름의 실험을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남들하고 공유하고 이런 게 아니야. 나만의 실험 혹은 나와 나의 제자의 실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제자의 약속인 거예요. 그거를 기호로 남겼어요. 연금술사들은 원소를 이제 뭐 그때는 뭐 그런 게 뭐 흔하지 않은 정해진 표준이 없었으니까 보통 그림으로 나타났었고요. 통일된 기호는 없었다. 그래서 각자 가문이라든지 각자 실험이라든지 어떤 스승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만 공통된 자기들끼리만의 약속이 있던 거지 일반적인 표준화된 통일적인 체계는 없었다. 두 번째 돌턴 또 나왔죠. 돌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돌턴이 이제 최초로 원소 기호를 뭔가를 체계화시켰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동그라미 안에다가 밑에 그림 보시면요. 금, 은, 구리가 있는데 원 안에다가 각자의 이제 기호를 이제 나름대로 체계화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베르셀리우스 원소 이름이 알파벳을 이용해서 나타냈다. 이제 현대적인 원소 기념의 원소 기호의 이제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베르셀리우스 이름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왼쪽에서 베르셀리우스 밑줄만 해내다 보세요. 베르셀리우스가 최초로 현대적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베르셀리우스가 나타낸 걸 바탕으로 해서 원소 기호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의 대문자로 나타낸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대문자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예요. 자, 아까 전에 뭐 여러 번 썼지만 이산화탄소 CO2 대문자로 나타내잖아. 아이고 아니지. 이만 맞죠. 수소 대문자, 헬륨 앞자 대문자, 리튬 L, B, B, C 다 대문자죠. 이제 대문자인데 두 번째 글자를 보시면 뭐다? 소문자. 네. 그리고 보면 수소, 헬륨 이런 거 보시면요. 앞 글자가 수소를 겹치잖아. 수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찾아낸 게 헬륨이겠지. 그래서 H를 또 쓸 수 없으니까 가운데 자, 뭐 두 번째 자 혹은 뭐 가운데 자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H2라고 쓰고요. 수은은 H 뭘까? 아는 사람 있어? 수은? HG예요. 수은도 마찬가지로 H로 했는데 겹치잖아. 그런데 이제 가운데 있는 G를 써가지고 G를 하이드로 뭐 그런데 그리고 분수와 베릴륨에서 이거 같이 B인데 이제 나중에 이게 소문자가 있는 게 나중에 찾아진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B 겹치니까 여기다가 그 다음 자를 소문자로 쓰는 거 알겠죠? 여기도 NN 겹치니까 나트륨 A 먼저 쓰고 나트륨을 먼저 찾은 거고요. 잘 알겠지만 나트륨 우리 소금에서 찾는 거잖아. 흔해. 그러니까 나트륨을 먼저 찾았지. 그 다음에 나오는 네온은 나중에 이제 이름 붙인 거니까 NN 중에서 얘는 앞 글자를 먼저 찾아 썼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자를 쓰는 거야. 가운데 혹은 다음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앞글자는 무조건 대문자. 그리고 만약에 겹친다. 그러면은 뒷글자는 소문자. 세 글자는 있을까? 없어요. 알겠죠? 첫 글자, 그러니까 한 글자 혹은 두 글자만 있고요. 한 글자에는 무조건 대문자. 두 글자일 때는 처음에는 대문자, 두 번째는 소문자. 됐죠? 수소 하이드로젠 H고요. 탄소는 카보늄, 그래서 C를 쓴다. 헬륨을 보시면요. 첫 글자가 같을 때는 중간 글자를 택해서 첫 글자 다음에 소문자. 두 번째는 소문자에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어요. 헬륨은 헬륨에서 He 딱 썼고요. 염소는 클로륨에서 Cl을 땄다. 이렇게. 자, 밑에 여러 가지 원소 기호 3번에다가 동그 별표 쳐놓고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수소 한번 쭉 볼게요. 수소 H, 동소 B, 플로린 F, 알루미늄 Al, 염소 Cl, 망가니즈 Mn, 스트론튬 Sr, 바륨 Ba, 헬륨 He, 탄소 C, 네온 Ne, 규소 Si, 아르곤 Ar, 철 Fe, 납 Pb, 금 Au, 리튬 Li, 질소 N, 나트륨 Na. 소듐이라 된 건요. 나트륨은 이제 유럽식이고요. 미국에서는 얘를 소듐이라고 해요. 인 P, 칼륨은 마찬가지로 유럽식이고요. 포타슘은 이제 미국식이에요. 이상한 미국 애들은 좀 자기만의 그게 자아가 센 나라잖아요. 그죠? 이제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과학도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단위도 그때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온도 같은 경우는 화씨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 단위나 이런 것들은 마일을 쓰죠. 그리고 무게 단위는 파운드를 쓰고 파운드. 하여튼 또 무게 단위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 다른 단위를 써요. 각자만의. 구리는 Cu, 은은 He, 수는 Hg, 베릴륨 Be, 산소 O, 마그네슘 Mg, 황은 S, 칼슘 Ca, 아연은 Zn, 아이오딘 혹은 뭐 요오드라고도 하고요. I, 백금은 PT. 자, 오른쪽에 우리 6번, 7번 한번 뭐 보고 해도 되니까요. 한번 쓰면서 외워보세요.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계속해서 좀 외워주셔야 뒤에 있는 이론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에 1학기 있는 화학 반응식에서도 당연히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시험은 여기 이제 나올 거니까 당연히 원소 기호 나올 텐데 당연히 못 외울 거야. 그냥 그렇게 보시고 중요하니까 외워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제 2학년 되기 전까지 요거를 제가 이거를 그냥 써드린 거고 정리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거 순서를 외우는 거죠. 수소, 헬륨, 리튬 있죠? 그래서 수해, 리베. 근데 각각의 원소 기호를 알고 있어야지 외우겠죠. 수해, 리베, 분탄, 질산, 프, 네, 나마, 알 이런 식으로 그냥 영단 읽듯이 외워서 읽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게 순서니까 여기 그냥 밑에 있는 1, 2, 3, 4, 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시험. 자, 1번 원소 기호의 첫 글자는 대문자 맞죠? 원소 기호의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 맞죠? 원소 기호는 반드시 두 글자는 아니에요. 네. 원칙은 한 글자가 원칙인데 겹칠 때 두 글자를 쓰고 두 번째는 소문자를 쓴다. 알겠지? 네 번째 현재 사용하는 원소 기호는 돌턴이 제안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베르셀리우스. 돌턴이 최초로 고안을 했지만 통일을 시켰지만 현재 사용하는 거는 베르셀리우스 X가 되겠고요. 7번 자, 그냥 헬륨은 He가 되겠고요. 플로린은 F, 염소는 Cl, 리튬은 Li, 나트륨 Na, 철 Fe, 질소 N, 그다음 마그네슘 Mg, 아연 Zn이고요. 그래서 3번 여러 가지 원소 기호 꼭 별표 쳐주고요. 밑에 한번 분자식 볼게요. 분자식은요, 이제 원자들이 합쳐져서 분자가 되잖아.
그 분자를 이제 마찬가지로 기호로 나타내는 걸 분자식이라고 해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분자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건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거기다 밑줄을 넣으세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 H2O면은 수소가 2개 있고 산소가 1개 있다. 그리고 뭐 CO2다. 그럼 탄소가 1개 있고 산소가 2개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들이 몇 개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물질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분자식이 되겠고요. 분자식을 나타내는 방법 첫 번째 원소 기호로 나타낸다. 두 번째 원자의 개수를 표시한다. 세 번째 분자의 개수를 나타낼 때는 분자식 앞에 숫자를 표시한다 하게 있는데요. 한번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보면 돼요. NH3는 암모니아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 지금 봐봐. 요게 분자예요. 분자 하나. 분자 하나. 그럼 분자가 몇 분자 있다? 두 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어요. 총 원자 개수는 몇 개일까요, 여기서? 8. 맞아요. 자, 뭐가 있다? 질소가 몇 개? 2개. 수소가 6개가 있고요. 한 분자 안에 질소가 1개 있고 수소가 3개 있다는 소리예요. 한 분자 안에. 그리고 이 앞에는 여러분들 뭐 수학처럼 개수니까 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 곱하기. 알겠죠? 그래서 질소 1개를 곱하기 2개. 그러니까 2 곱하기 1. 여기다 씁니다. 2 곱하기 1이 되는 거고요. 1자리가 2개 있다. 그 다음에 6은 H가 3개짜리가 2개 있는 거냐. 2 곱하기 3에서 6개가. 알겠죠? 한 분자는 다시 정리. 질소가 1개, 수소가 3개지만 총 원자로 따지면요. 총 질소의 개수는 2개, 총 수소의 개수는 6개. 알겠죠? 그러면은 볼게요. 분자의 개수는 메테인이 3개 있다. 그지? 분자 개수는 3개이고요. 총 원자의 개수는 몇 개? 네. C 1개, 이게 한 분자 안에 있는 거니까 분자 1개, C가 1개, 수소가 4개 있으니까 한 분자 안에 5개가 있고 곱하기 3이니까 15개가 있고요. 여기를 분석을 하면 탄소가 1개짜리가 3개가 있어. 그래서 3개 1 곱하기 3을 하시는 거고, 수소는 4개짜리가 3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12개가 있는 거야. 4개짜리가 3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봐봐. 3 더하기 12는 15야. 그래서 원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알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2 더하기 6은 8개. 그거에 대한 게 이제 3번이에요. 분자의 개수와 2번 원자의 개수와 분자의 개수를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1, 2, 3을 해가지고 뭐 돼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죠? 오른쪽에 8번 한번 풀어보세요. 방금 했던 거예요. 자, 분자의 종류는 이산화탄소고요. 아니면 뭐 CO2 이렇게 써도 되겠고, 이산화탄소. 분자의 총 개수는 앞에 있는 개수 3을 쓰시면 되고 3개. 분자들이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탄소와 산소가 되겠죠. 아니면 CO 이렇게 짜주면 되겠고요. 분자 1개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 분자 1개에는 3개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총 개수는 몇 개? 9개. 그치? 3 곱하기 3에서. 자, 왼쪽에 22페이지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플러스 강의에
3번 보세요. 분자식으로 알 수 있는 거 방금 했던 건데 정리해 볼게요. 분자식을 가지고 분자의 종류를 알 수 있겠죠? 그다음 분자의 종류도 해석할 수 있고, 그다음 분자의 총 개수는 앞에 있는 개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두 개. 그리고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 수소와 산소인 걸 알 수 있고요.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와 원자의 총 개수를 알 수 있다고, 그치? 방금 했어. 다시 왼쪽으로 와가지고요. 22페이지 아래쪽에 여러 가지 분자의 모형과 분자식 거기다 이제 별표 쳐놓고 외워야겠죠? 수소 같은 경우는 H2, 산소는 O2, 일산화탄소는 CO, 물은 H2O, 암모니아 NH3, 염화수소 HCl. 염화수소가 HCl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산이에요. 염산. 염화수소를 물에다가 녹이면 염산이 돼요. 오존은 O3,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과산화수소는 H2O2, 메테인은 CH4고요.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는 게 암모니아 NH3랑 메테인 CH4가 되게 헷갈려요. 그리고 분자 모형도 헷갈리니까 그 두 개는 꼭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외우셔야 돼요. 오른쪽 4번 보면요. 분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의 표현되어 있는데요. 분자를 이루고 있지 않고 입자들이 연속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물질은 원자의 개수를 정해서 나타낼 수 없다 되어 있는데, 구리 같은 거 금속 있죠? 금속 결합이라고 나중에 배워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금속 결합 같은 경우는 금속 원자들이 쭉 해서 나란히 붙어 있는 거를 말해요. 그리고 염화나트륨은요,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배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된 거. 예를 들면은 염화나트륨 같은 소금 있죠? 그런 게 대표적인데,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그냥 생각하세요. 오른쪽에 9번 한번 볼게요. 9번에 1번 물은 니은이 되겠고요. 구분형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H2O가 되겠고요. 질소는 같은 원자 N2니까 같은 원자끼리 붙어있는 디귿이 되겠고요. 1번 N2가 되겠고, 염화수소는 크기가 다른 거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HCl이 되겠죠. 자, 우리 40분까지 쉬었다가 예, 지금 좀 풀게요.